인셉션 강의 벡터의 합의 해석 세 번째 시간 평행이동으로 해석입니다. 자, 이 평행이동으로 해석은 이 합의 해석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능에서 기하 벡터가 한 해 빠졌었죠. 그리고 올해부터 다시 이제 기하로 등장하게 되는데 빠지기 직전 연도까지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합을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갈 때 평행이동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마지막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올해도 역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평행이동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벡터의 합을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더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 점이 슈르렁 평행이동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슈르렁 평행이동돼서 결국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을 점들이 평행하게 이동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이 평행이동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텐데 처음에는 점들이 이만큼 모여 있어요. 벡터의 끝점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데 그 점들을 하나의 벡터를 통해서 한 번에 평행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연습할 거고 그리고 이 연습이 잘 되면 이제 두 벡터가 둘 다 움직일 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 중에 변 AC 위를 움직이는 점, 이 위를 움직이는 점 중에 한 점을 내가 P라고 잡겠다라는 얘기고 이때 점 Q가 있는데 점 Q는 뭐냐 하면 AP라고 하는 벡터를 AB 벡터만큼 더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3분의 1 하자는 얘기겠죠. AQ 벡터의 3배가 이 벡터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해서 3분의 1 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AP라고 하는 벡터가 이 중간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것을 AB만큼 더해라 라고 했는데 이 AB라고 하는 이 벡터는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AP라고 하는 이 벡터에다가 AB를 더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해지면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점이 오른쪽으로 AB만큼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돼 가서 표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P라고 하는 점은 이 점뿐만 아니라 이 선분 AC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가능한 P점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해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AP와 AB의 합을 표현하는 점들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AP에다가 AB만큼 더한 이 점들을 제가 AX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AP를 AB만큼 평행이동시키고 AP를 또 A만큼 X만큼 AB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결국 이 선분이 여기 가서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평행사변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4칸 평행이동된 이 끝점들이 바로 AX라고 하는 벡터의 X점들이 바로 여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은 X를 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AX라고 하는 것이 3배 AQ라고 했으니까 Q점은 다시 AX라는 벡터의 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3등분해서 Q점은 여기 있어 라고 해야 될 거고요. X라는 점이 여기 있다면 다시 이렇게 AX라고 하는 벡터를 또 3등분해서 X는 여기 있어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X의 위치가 요 선분 위에 놓여 있으니까 AX라고 하는 것은 이 끝부터 이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X의 3분의 1 지점은 다시 이 선분을 우리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Q점은 여기에 위치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AX의 3분의 1 또 AX의 3분의 1 그래서 이걸 전부 다 3등분하면 요 선상에 Q점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닮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X의 좌치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이 Q점의 길이는 L이라고 하는 길이의 3분의 1만큼을 표현하니까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나요 이제? 자, 그럼 이제 L이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야 될 텐데 이 L이라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이 AC라고 하는 선분이 그대로 평행이동됐으니까 실제로는 AC라고 하는 이 선분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면 처음에 있는 이 삼각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75도였는데 여기가 45도야. 그럼 이 각은 두 개 더하면 120도니까 이 각은 60도겠네. 그리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 나머지 2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각들이 모두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45분의 4라고 하는 이 길이가 사인 60분의 내가 찾는 길이 L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 루트 2가 되는 거고 4 루트 2에다가 사인 60을 곱하니까 여기다 다시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이 길이가 L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해보면 얘가 2 루트 6이겠죠. 그래서 2 루트 6이 L인데 내가 찾는 길이는 L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답이야 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방식을 썼다? 처음에 이 A에서 P로 가는 이 P라고 하는 점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점들을 오른쪽으로 AB라는 벡터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점들이 여기 가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AX라고 하는 이 수많은 벡터들을 다시 3분의 1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Q점을 찾게 된다라는 이 방식을 이 덧셈을 평행이동으로 해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살짝 되셨어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한 벡터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벡터만큼 옆으로 슉 평행이동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둘 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만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둘 다 움직여요.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 P는 좌표 평면에 있는 점 P는 세 점 2,0, 0,2,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변을 포함하는 내부에서 움직이고 Q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원주 및 내부를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OP랑 OQ를 더해서 OR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더하려는데 이 점도 움직이는 어떤 영역의 내부의 점이고 이 점도 움직이는 내부의 어떤 영역에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둘 다 자취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점들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P라고 하는 점은 2,0 그리고 2,2 그리고 0,2라고 하는 요 삼각형의 둘레 및 내부에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Q라고 하는 점은 어디냐 그랬더니 Q라고 하는 점은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이렇게 생긴 원과 그 둘레와 내부에 있는 이 점들을 Q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Q는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Q입니다. 그러니까 OQ라고 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니까 모든 이 안에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Q점이다라고 하는 건데 P는 또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움직여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둘 다 움직이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움직이면 일단 하나를 들고 나머지 하나는 고정돼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P라고 하는 OP 벡터 중에 P가 만약에 이 점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OP만큼 그대로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에 있는 원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P점이 여기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원위를 움직인다라고 둘의 합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런 원과 내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P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럼 이 여기에 있는 모든 Q라고 하는 점을 OP만큼 평이동되니까 오른쪽으로 또 역시 두 칸만큼 얘를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여기로 갈 거고 이 점은 여기로 올 거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겠죠. 그래서 원이 여기에 똑같이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P라고 하는 점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둘레에 있는 점들이 다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P를 여기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이 원을 들고 그대로 중심을 여기로 옮겨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칸 움직여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점들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점들까지 다 표현되니까 이 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점들까지 다 표현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둘을 더한 위치는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다시 이렇게 따라 내려가서 이 원이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도 움직이니까 이렇게도 선분을 그으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영역에 있는 점들이 다 표현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질문은 그럼 이 점들 전체가 OR인데 그 OR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넓이를 구하기 전에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P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서 막 움직이고 R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는 삼각형의 모양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여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본 거고요. 이걸 들고 이쪽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이걸 들고 뭐 이 끝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 삼각형을 들고 움직이면 모양을 찾아내기가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원을 들고 움직여서 이렇게 찾겠다라는 얘기야. 보통 우리가 둘 다 움직이게 되면 영역과 영역이 있으면 큰 영역, 작은 영역 있으면 작은 걸 들고 큰 쪽으로 움직이고요. 삼각형이랑 원이 있으면 삼각형을 원의 둘레에다 돌리는 것보다는 원을 가지고 삼각형의 둘레를 도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들고 OP가 여기 있다 그러면 1로 가자. OP가 여기 있다 그러면 1로 가자. OP가 여기 있다 그러면 1로 가자. 라고 해서 평행 이동돼서 이걸 다 왔다 갔다 둘레만 돌아봐도 이만큼이 되고 그 안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전체 영역이 되겠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요. 중학교 때 도형의 넓이를 구하던 방식 그대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색칠된 부분 3개를 더하면 아하 원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붙이면 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3개의 지금 넓이의 합은 파이가 됐고요. 반지름 일자리는 원이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넓이도 또 찾아봅시다.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몇이 될까요? 그럼 여기가 2,2였으니까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니까 넓이가 2.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니까 얘도 넓이가 2. 이 가운데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로도 2고 세로도 2인 삼각형이니까 역시 넓이가 2.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가로가 2루트 2고 세로가 1이니까 넓이는 다시 얘는 2루트 2다 라고 파악해서 6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파악을 하면 이제 최종적인 이 넓이가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들고 가서 평행이동해서 움직인 다음에 영역의 넓이를 찾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잘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AP하고 AR을 더해봐라 라고 했고요. 그거를 4분의 1 한 다음에 또 2분의 1의 AQ를 또 더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9고요. AB를 움직이는 점이 P고 BC를 움직이는 점이 Q고 CL을 움직이는 점이 R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봅시다. 여기다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각형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편하게 풀려면 정삼각형 같은 거 그려놓고 풀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이 P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이 Q고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이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AP와 AR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와 AR을 더하는 건데 이건 요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조그맣게 그려놓고 요게 O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럼 내가 OA라고 하는 벡터의 X배 더하기 OB라고 하는 벡터의 Y배를 표현해봐라 라고 했는데 X도 0하고 1 사이야. Y도 0하고 1 사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역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아까 우리 좌표처럼 생각해보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좌표로 그냥 딱 그린 다음에 여기 1,0, 0,1을 잡은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해 여기 왔다 갔다 해 더해 그럼 이 사각형의 내부가 되겠구나 라고 표현했듯이 이 벡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 벡터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점을 합하면 결국은 이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제 여기다가 나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AP라고 하는 어떤 점과 AR이라고 하는 어떤 두 개를 더해서 표현해보면 이 평행사변형의 모든 영역이 다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걸 4분의 1 하랍니다. 4분의 1 하라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4분의 1 하면 이렇게 4등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이걸 여러분들이 전개해 보시면 4분의 1 AP와 4분의 1 AR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AP가 끝까지 못 가고 이걸 얼만큼만 가야 된다? 4분의 1까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AP가 원래 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벡터의 4분의 1이니까 끝까지 가면 4등분하면 여기까지 올 거 아닙니까? 반만 가면 또 4등분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AP의 4분의 1은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AR도 여기서 여기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전체를 4등분해서 잘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걸 4등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4등분해서 잘라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잘 맞아야 할 텐데 잘 맞나? 잘 맞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한 이 부분의 벡터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볼까요? x라는 점이 있으니까 뭐 AT라고 붙여볼까요? 그러면 T점의 위치가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AT야. 그래서 이게 AT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T점은 여기 해당할 텐데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AQ의 절반을 더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3분의 1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Q라고 하는 점이 어딨냐 그랬더니 Q라고 하는 점이 원래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점이 Q점입니다. 그럼 그럼 AQ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 AQ를 반으로 잘라라 라고 했으니까 얘의 절반, 얘의 절반, 얘의 절반, 그러니까 즉 AQ의 절반은 여기에 위치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 AQ의 절반을 또 뭐 AS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점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AT라고 하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AS만큼 더해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을 들고 이 RS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제 평행이동해 가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들고 평행이동하니까 이 점으로 가면 이런 영역이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점으로 가면 이런 영역이 표현될 거고, 이 점으로 가면 이런 영역이 표현되겠죠. 그러면 중간으로 오면 또 역시 이런 영역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다 되기 때문에 내가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표현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 지금 요 색칠된 요 부분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얼만큼일까요? 이제 얼만큼인지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선을 좀 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삼각형의 개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전체 총 ABC의 넓이가 9라고 했으니까 이제 9에다가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가 있으니까 그 16개 중에 색칠된 부분 요거 빼고요. 평행이동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16분의 10만큼이 내가 원하는 넓이야 라고 풀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평행 이동으로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덧셈이 있을 때 이걸 평행 이동으로도 꼭 해석해 봐야지 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행 이동에 대한 연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일직선 계수의 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